안녕하세요. 낙성대에 있는 요양보호사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와 유사한 모의고사를 문제풀이로 하는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필기편입니다. 1번 노인 보양 문제 해결 방안으로 옳은 것은 1번 세대 간의 교류를 줄인다. 2번 사회와 가족의 협력으로 노인을 부양한다. 3번 노인들에게 일관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놀봄 서비스를 시설 중심으로 개선한다. 부양은 장남 혼자서 책임지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교류를 줄이는 게 아니죠. 자, 3번은 노인들에게 일관된 게 틀렸고요. 4번은 돌봄 서비스를 어디 중심? 시설 중심이 아니라 어르신들 중심으로 해야 되겠고. 자, 5번 부양은 장남 혼자서 하나요? 예, 가족과 함께 해야 되겠죠. 예, 요 관련된 사항은 19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2번 노년기에 나타나는 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우울증 경향의 감소, 2번 경직성의 감소, 3번 조심성의 감소, 4번 의존성의 증가, 5번 내향성의 감소. 정답은 네, 4번이죠. 나머지는 다 거꾸로 써놨죠. 우울증 경향이 증가를 하고 경직성도 증가를 하지요. 조심성도 증가를 하고 내향성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3번 다음의 내용은 무슨 평가에 대한 설명인가? 이건 45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장기양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상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환경적 사학을 파악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립하기 전에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자, 이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네, 어르신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욕구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설급여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은 15%이다. 어떤가요? 네, 15가 아니라 얼마요? 20%죠. 자, 2번 재간급여를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은 20%이다. 네, 이게 바뀌었네요. 15%이고. 자, 3번 총 재원은 보험료와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이게 다인가요? 한 가지가 더 있죠? 예, 국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별도 징수하나요? 징수는 통합징수를 하죠. 별도가 아니고 통합징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국고부담금은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이다. 어때요? 이게 정답이죠. 예, 4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5번.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에게 운영하는 어떤 서비스에 관한 설명인가? 자, 이건 두 가지예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들? 장기요양 등급 외자예요. 자, 내용이 어떤 게 있나 보시면 노인체조, 게이트볼, 생활댄스 등 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등에서 운영을 한다.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나요? 만성질환 사례 관리 사업이 있죠. 만성질환 사례 관리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노인 건강 관리 사업이에요. 두 가지가 나오죠. 우리 교재에 보면.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답이에요. 노인 건강 관리 사업. 그러면 1번, 2번, 4번, 5번의 내용은 어디죠? 나머지는 네. 이거는 노인 보건 복지 사업 연계죠.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군구 사업이라고도 하는 내용들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건강관리사업과 만성질환 사례관리사업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은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 배설,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무엇이냐? 역할에 관한 문제인데, 자,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한다. 뭔가요? 네, 숙련된 수발자 3번이죠. 자, 1번부터 관찰자, 네, 관찰자의 역할을 보면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변화라든지 투약 유무라든지 질환의 이제 질병이 변화가 된 거를 우리가 알아채리는 거 관찰하는 게죠. 그래서 거기에 심리적인 변화까지 포함이 되고요. 상담자는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에 따라서 신체 심리적 정신적으로 안위를 도모해 주는 거는 상담자의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4번에 있는 옹호자는 학대라든지 소외라든지 차별 이럴 때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는 옹호자의 역할이라고 그러죠. 정보 전달자의 역할은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동기유발과 지지를 해주는 역할을 우리는 동기유발자, 예, 이렇게 되죠. 예. 그다음에 7번 보세요. 7번 보시면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대상자의 사생활에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어때요?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자, 2번. 대상자에게 비이간 삽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비이간 삽입 서비스는 누구의 영역인가요? 이거는 의료 영역이에요. 의료행위예요. 의료행위. 이것도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아니고, 또 그 밖에 의료행위가 뭐가 있죠? 네, 흡인이라든지 관장, 도뇨, 욕창관리, 그다음에 경구 외용약 제외로 한 투약행위, 이런 건 의료행위에 해당되니까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다음에 3번.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상태와 관계 있게 해야지 없게 하면은 안 되죠. 그다음에 네 번째. 대상자의 습관을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확인한다. 그렇죠. 제공 개시 전에 확인해야지 한 다음에 하면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자, 5번 보겠습니다. 계획된 서비스 외에 임의로 서비스를 추가하나요? 예, 계획된 서비스 외에 서비스를 추가할 때는 기관에다 또 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 다음 상황에서 알 수 있는 노인 학대 유형은, 학대 문제도 꼭 한 문제씩 나오는데,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건강, 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거부한다.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상황을 돌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거 보기 중에 유기, 방임, 신체적 학대, 자기 방임, 정서적 학대 중 뭘까요? 네, 4번이 답이겠죠. 자기 방임. 그럼 1번 유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기라 함은 연락을 두절하든지 시설병원에 입원을 하고 입소를 시키고 연락을 하지 않고 왕래를 하지 않고 부양의 의무를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유기라고 그러고, 방임은요, 예, 방치라고 할 수 있죠.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라든지 또는 틀니라든지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고 의료 처치를 해주지 않는 건 방임에 해당이 되겠죠. 자, 신체적 학대는 신체적으로 학대받는, 상처받는 것도 있지만 제한된 장소에 가두어서 거주자 출입을 통제한다라든지 신체적 생존 행위를 위협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정서적 학대는 비난이나 모욕이나 위협, 협박, 비아냥거리는 거가 바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되죠. 자, 다음에 9번입니다. 9번은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일정 기간 보호하고 심신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지금 학대 노인인데 보호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대요. 자, 주간보호센터,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건강복지센터,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노인 보호 전문기관 뭘까요? 예, 4번과 5번이 헷갈리실 텐데 정답은 4번이죠. 노인 보호 전문기관은 학대를 접수받고 사례를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라면,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바로 일정 기간 보호하고 심신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가 몇 번 나왔었어요. 자, 10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희롱의 유형은 무엇인가? 예전에는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 해가지고 단호히 거절한다 이게 많이 나왔다면 요즘에는 또 성희롱의 유형이 또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보기 문제를 보시면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회식 자리 등에서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라 함, 말을 한 거예요. 말을 한 거. 말을 하니까 뭐겠어요? 사회적, 육체적, 시각적, 위계적, 언어적 중에 그렇죠. 언어적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보면은 그 시각적인 게 나오죠. 시각적인 거는 눈으로 보여주는 거라 음란한 사진이라든지 낙서라든지 음란 출판물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는 행위는 시각적인 것. 그다음에 육체적인 거는 육체적인 말 그대로 우리가 몸과 몸이 닿는다라든지 만진다라든지 하는 건 육체적 성희롱이 되고요. 바로 이렇게 음란한 내용을 통화한다라든지 뭘 하라고 말을 하다든지 또 외모에 대해서 성적 비호나 평가하는 것도 다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보시다시피 빨간 글씨로 페이지가 되어 있으니까 제 설명을 듣고 이거 잘 모르겠다 하시면 반드시 교과서를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주 완벽하게 공부가 되실 거예요. 자, 11번 보호자의 폭언 및 신체적 위협으로 안전상의 이유로 업무 중단했을 때 기관장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은 무엇인가? 요것도요. 자, 노인복지법, 노인장교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요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할 거고 산업안전보건법이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냐 요 두 가지 갖고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장기요양의 요양기관의 장이 요양보호사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안전과 보건상의 이유로 또 작업이 잘못될 때 처벌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이에요. 그러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산재보험 이렇게 이야기하죠. 산업재해를 맞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들어가는 게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죠. 우리 교재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문제는 보호자의 폭언 및 신체적 위협상 안전상의 이유로 업무 중단했다 하는 거는 일을 하면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4번이 답입니다. 12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직업윤리를 준수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직업윤리 문제도 꼭 나오지만 그래도 요건 좀 쉽죠. 자, 1번 보시면 장교양 등급을 높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대상자를 선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대상자와의 친밀감으로 유아어 반말을 사용하였다. 제가 방문을 했을 때 대상자가 부재 중이시라 다음 방문일을 적어 메모로 남겼다. 개인 사정이 생겨 동료 요양보호사의 근무를 대신 달라고 사적으로 부탁하였다. 뭐가 답일까요? 4번이 답이죠. 자, 1번은 뭐가 틀렸어요? 자, 등급을 높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거 불법 행위입니다. 또 선별하는 게 잘못됐죠. 또 친밀감이 있다고 유아어 반말 안 되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개인 사정이 생겨서 동료 요양보호사한테 근무를 대신해 달라고 해야 되나요?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관에 알려서 다른 대체 근무자를 찾도록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대응은? 자, 대상자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평생 간식을 밥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기 음식은 영 입맛에 안 맞아. 입맛이 없으니 기운도 없고 했을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제 입맛엔 맛있는데요. 멸치 드시다 보면 적응이 되실 거예요. 간식만 드시면 몸에 안 좋아요. 어려우시겠지만 식사는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드릴게요. 뭐가 답일까요?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자,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98페이지에 있는 상황으로 얘기를 한다면 답은 네, 4번이죠. 14번
주간보호시설에서 프로그램 진행 중에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를 성추행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를 성추행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1번부터 보세요. 가족에게 알리고 기가시킨다. 즉시 큰 소리로 꾸짖는다. 즉시 행위를 중단시키고 시설장에게 알린다. 대상자가 무안해할까봐 보고도 못 본 척한다.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알린다. 뭐가 답일까요? 3번이죠. 즉시 행위를 중단시키고 시설장에게 알린다. 자, 15번. 대상자가 복지용구를 구입해달라고 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대처한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 복지용구가 필요할 수 있죠. 그럴 때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복지용구 관련 기관을 알선해 주나요? 예, 여기선 알선이 틀렸습니다. 두 번째, 대신 구매해주고 별도의 사례금을 받는다. 사례금 받으면 안 되지요. 자, 직접 구매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등급 판정을 받으면 복지용구가 등급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계획서가 주어지죠. 그럼 복지용구와 관련된 거는 재가센터나 복지용구 관련 센터에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럼 4번 보세요. 복지용구 구입과 관련된 정보만 제공한다. 요게 답입니다.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까요? 예를 들어서 카탈로그를 제공한다라든지 하면 되겠죠. 자, 5번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 서비스,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복지용구 구입과 관련된 정보만 제공한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6번입니다. 근골격계 손상 예방을 위한 전신 스트레칭으로 옳은 것은, 전신 스트레칭과 관련된 문제도 곧잘 나오고 있어요. 자, 보기 먼저 보고 답 구해 보겠습니다. 1번, 한 가지 자세는 3분 이상 유지한다. 2번, 스트레칭은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계속한다. 3번, 동작과 동작 사이에 20초 이상 쉰다. 4번, 상하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한다. 5번, 숨은 최대한 참으면서 스트레칭한다. 자, 답은 뭘까요? 자, 1번부터 살펴보면 한 가지 자세는 3분 이상 한다. 맞나요? 예, 10에서 15초죠. 그럼 2번 보세요. 스트레칭은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하나요? 시원할 때까지 하는 거죠. 시원할 때까지. 3번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20초 이상 쉰다. 20초가 틀렸죠. 5에서 10초입니다. 상하좌우 균형 있게 교대를 한다. 요거 답이죠. 자, 5번. 숨은 최대한 참으면서 스트레칭 하나요? 그러면은 우리 근육에 산소가 자지 않기 때문에 담기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이게 답이겠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4번 상하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한다. 이게 답입니다. 17번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보호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자, 감염성 질환, 우리가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다가 감염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이죠. 자, 1번 항생제를 복용해서 질병을 예방한다. 항생제가 예방약인가요? 자, 예방약이 아니라 치료제지요. 자, 2번 분비물을 만진 후 간단히 휴지로만 한다면 안 되겠죠. 자, 3번 감염 증상이 나타나도 무시하고 일한다. 무시하면은 어르신께 또 병이 전달될 수도 있고 병이 악화될 수도 있겠고요. 자, 4번 모든 요양 서비스를 제공 시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맞는 것 같기는 하지만 늘 멸균 장갑을 쓰지는 않아요. 일회용 장갑을 쓰기도 하고 멸균 장갑을 써서 모든에서 멸균이라는 게 틀렸고요. 자, 5번 보세요.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풍진 증상이 있는 대상자와 접촉을 피한다. 풍진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죠? 예, 수두와 풍진. 뭐 때문에요? 선천성 기형을 선천성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8번. 다음과 같은 증상의 질환은, 자,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관절이 염증성 변화가 생기고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30분이 지나면 풀어진다.
장거리 걷기, 등산 등의 활동 시 관절의 통증이 심해진다. 지금 관절, 염증 이런 말이 나와요. 관절 얘기 나오고 관절 얘기 나오고 관절 얘기 나오고 염증 얘기가 나왔어요. 모른다 하더라도 관절염이구나 하는데 지금 관절염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개인데 류마티스냐 퇴행성인데 달아서 없어졌으니까 뭐겠어요? 퇴행성 관절염.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모른다 하더라도 주어지는 문제에서 공통사항을 찾아보시면 거기에서 또 답이 주어집니다. 자, 19번. 대상자, 그러니까 만성기관지염 대상자의 가래 배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는 가래 배출 방법이에요. 기관지염 환자. 뜨거운 음식을 제공한다.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한다. 항생제를 투여한다. 습기가 많은 기후에 노출시킨다. 똑바로 누워있게 한다. 뭐가 답이에요? 네, 2번이 답이죠.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한다. 뜨거운 음식도 안 되고 또 우리 교재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차가운 음식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항생제가 아니죠. 예, 가래 배출하면은 뭐죠? 거담제와 기관지 확장제. 습기가 많은 기후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써 있고 똑바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앉혀야 되겠죠. 예, 앉지 못하는 사람은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라든지. 자, 20번입니다. 복압성 요실금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복압성이에요. 배에 압력이 있을 때 그래서 복압성이라고 그랬죠. 답은 자, 먼저부터 해볼게요. 매 시간 화장실 간다. 체중 조절을 해서 복부의 압력을 감소시킨다. 꽉 조인 옷을 입힌다. 매일 줄넘기를 한다. 저자녀식이 섭취한다. 자, 복압성의 뜻을 알면 되는 거죠. 배에 압력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2번이죠. 체중을 조절하여 복부의 압력을 감소시킨다. 2번이 답입니다. 21번. 노인에게 대상포진이 걸릴 위험이 높으니고 자 대상포진 우리 피부계 질환에서 배우셨죠?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이 높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 자 1번부터 보세요. 피부건조증 2번 혈액순환장애 3번 복부 비만 4번 대상포진 백신 투여 5번 저하된 면역성. 지금 대상포진인데 4번 백신 투여 요게 혼돈될 수 있어요. 그러나 위험이 높은 거 아니죠. 백신 투여는 예방이고 답은 5번이죠. 저하된 면역력. 자, 대상포진의 원인이 뭐였었죠? 예, 수도바이러스죠. 예, 수도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있다가 예, 면역성이 떨어지면은 피하 신경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증상으로는 뭐가 있었어요? 자결감, 수포, 가려움증. 이러한 내용들이 보통 대상포진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자, 대상포진 백신은 예방접종은 언제 하라고 되어 있죠? 예, 일반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은 65세 이상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2번 노화에 따른 피부계 특성인 것은 이런 문제는 조금 수월합니다. 자, 1번부터 보기 보겠습니다. 1번 머리카락이 굵어진다. 2번 손톱에 가로줄이 생기고 두꺼워진다. 3번 입과 뺨 등의 얼굴의 털이 증가한다. 4번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이 증가한다. 5번 모근의 멜라닌 생성세포가 증가한다. 자, 답은 뭘까요? 답은? 네, 3번이 답이죠. 1번부터 보시면 머리카락이 굵어지지 않고 가늘어지겠고 손톱에 가로줄이 생기는 게 아니라 무슨 줄이 생겨요? 세로줄이 생기죠. 약간 혼돈될 수 있습니다. 자, 지방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나이가 먹으면 피하지방은 줄고 내장지방이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모근의 멜라닌 생성세포가 감소하기 때문에 흰머리가 나오는 거죠. 예, 증가한다면 흰머리가 안 생길 거예요. 그래서 22번의 답은 3번. 입과 뺨에 얼굴에 털이 증가한다. 자, 23번. 침상에 있는 와상 대상자의 욕창 예방 방법은 와상 환자가 욕창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침대에 누워 있는 분입니다. 1번. 침대 시트의 주름을 잘 편다. 어때요? 맞죠? 그럼 2번부터 보겠습니다. 뭐가 틀렸나?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한다. 2시간인가요? 3시간마다 2시간마다고 앉아있을 때는 몇 시간마다인가요? 앉아있을 때? 네, 1시간마다죠. 불편을 호소할 때만 피부 상태를 점검하나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고 목욕을 한 후 피부가 촉촉할 때 파우더를 바르면 반죽이 돼요.
완전히 말라야 되고 파우더는 바르지 않는다죠. 파우더는 화학물질이 피부를 자극해서 땀구멍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 되어 있고 목에 딱 맞는 것도 입히지 않는다. 요게 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와상 상태의 환자의 욕창 예방 방법은 침대 시트에 주름을 잘 편다. 1번이 답입니다. 24번 손의 손상, 뇌졸중 대상자가 메스꺼고 토하는 증상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자 손의 손상인데 뇌졸중인데 메스꺼고 토하는 이래요. 우리 메스꺼고 토하는 증상 교재에서 어떻게 배웠죠? 어지러움증 이렇게 배웠죠? 자, 어지러움증인데 손에는 운동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보기를 봐요. 삼킴장애, 시력장애, 언어장애, 몸의 불균형, 기억력장애. 뭐가 연결이 될까요? 그렇죠. 4번이죠. 몸의 불균형. 요게 답입니다. 25번 대상자가 선망이래요. 자, 요양보호사가 선망 대상자를 돕는 방법. 1번부터 보기 보겠습니다. 안전하게 돕기 위해 모든 신체 활동을 억제한다. 자극을 위해 새로운 접촉자 수를 누린다. 대화는 큰 소리로 한다. 가족사진과 개인 사물을 손 가까이 둔다. 숙면을 돕기 위해 커튼을 치고 불을 끈다. 뭐가 답인가요? 4번이 답이죠.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전하게 돕기 위해 모든 신체 활동을 억제한다. 모든을 억제한다가 틀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극을 위해 새로운 접촉자는 선망 환자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게 아니고 누구? 가족 구성원의 방문을 눌린다. 이렇게 했었죠. 큰 소리로 하면은 무서워요.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큰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단호하고 부드러운 소리라고 그랬죠. 단호하고 부드럽게 말한다 했고 숙면을 돕기 위해 커튼을 쥐고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불을 켜둔다. 야간에 혼동 방지해서 불을 끈 게 틀렸어요. 언뜻 보면 그 답이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한 가지 틀려있죠. 그게 우리 시험 공부하는 요령입니다. 자, 26번 질병에 따른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자, 위암, 협심증, 식도암, 간경화, 당뇨병 이렇게 나왔는데 자, 위암은 채소와 과일 섭취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협심증, 수분 섭취가 제한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히 섭취해야 되죠. 그 다음에 식도암, 육가공 섭취 제한 어때요? 이게 정답이네요. 간경화는요. 수분 섭취 제한. 당뇨병, 염분 섭취 제한. 그래서 정답은 식도암은 육가공품, 뭐 햄이나 소세지 이런 것들의 섭취 제한 이게 정답입니다. 27번 대상자의 수면 관리로 옳은 것은 네. 커피를 섭취한다. 2번 낮에 졸면 편안하게 주무시게 한다. 3번 잠자리에 들 때 TV를 열심히 시청한다. 4번 저녁에 과식하지 않고 적당량만 섭취한다. 5번 잠이 안 올 때 운동에 집중한다. 정답은요. 4번이죠. 커피 섭취하면은 잠이 안 오고 낮에 졸면 밤에 잠이 안 오고 잠들 때 TV를 열심히 시청하면 또 잠에 싹 깨고 잠이 안 올 때 운동에 집중을 해도 몸이 다시 되살아나서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저녁에 과식하지 않고 적당량만 섭취한다가 정답이에요. 28번 노인의 운동을 방해하는 신체적 이유로 옳은 것은 자, 보기 보겠습니다. 1번 심장 근육의 탄력성 증가 2번 폐 조직의 탄력성 증가 3번 균형 및 조정 능력의 감소 4번 시력 증가 5번 호흡 기능의 감소로 근육 피로도 감소다. 자, 어때요? 답은 3번이죠? 자, 1번부터 살펴보면 심장 근육의 탄력성이 감소한다? 탄력성이 줄어들죠. 폐조직의 탄력성도 줄어들고 시력도 줄어들고 호흡 기능이 감소하니까 근육 피로도는 또 증가하게 되죠. 예. 29번
노인에게 발생하는 성 문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보기 보시면 질조직의 탄력이 증가하여 성교시 통증이 증가한다. 탄력이 증가하는데 왜 통증이가 증가가 틀렸죠. 감소하게 되고 2번 관절염은 오르가즘을 지연시킨다. 맞나요? 관절염이 성 문제에 영향은 미치지만 오르가즘을 지연시키는 거는 과도한 알코올 섭취라고 나와 있죠. 우리 교재 보시면 자 3번 당뇨병은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 있다. 어때요? 이게 답이네요. 4번 과다한 알코올 섭취는 성기능을 저하시키고 뇌졸중은 성생활을 할 수 없게 하나요? 예, 체위변화 도움 기구를 이용하면 취약점을 보완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최근 들어서 이 노인에게 발생하는 성 문제와 관련된 그 질병과의 관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205페이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30번 다음 건강기능식품 중 혈압약과 함께 섭취했을 때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은 자, 감마르놀레산, 루테인, 홍삼, 알로에, 오메가3 지방산 이렇게 나오는데 혈압하면은 관련된 게 3번이죠. 홍삼이죠. 감마리놀레산은 항혈증제랑 먹었을 때 약효가 과잉되게 나타나고 루테인은 어떨 때 드시나요? 눈, 황반 변성과 관련된 그런 약이죠.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알로에는 이뇨제와 함께 먹게 되면 칼륨 결핍을 가져오게 되고요.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 근거 억제제랑 먹으면 약효가 과잉되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몸에 좋다 하더라도 약 드시는 분들은 건강보조식품도 함께 잘 살펴보고 드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혈압과 함께 섭취하면 안 되는 것 3번 홍삼입니다. 그 다음에 31번 노인에게 10년마다 예방접종을 권장하는 질병은 매 10년마다 권장하는 거 우리 디프테리아, 파상풍 2번이죠. 이것도 214페이지에 보시면 그 예방접종에 관한 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독감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디프테리아 파상풍, 또 대상포진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잘 살펴보세요. 매번마다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32번 정확성을 필요로 할 때나 자료 보존이 필요할 때 정기보고할 때 사용하는 업무보고 형식 뭔가 자료가 남아야 되는 거죠. 자, 답은 뭘까요? 구두, 대면, 서면, 수시, 원격. 답은 3번입니다. 서면 보고죠. 자, 33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작성한 기록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객관적으로 기록한다. 이거 기억하시죠? 객관적인 기록 도대체 뭔가 봅시다. 자, 1번 의사소통을 잘하신다. 2번 예전보다 식사량이 조금 늘었다. 3번 때때로 대소변 실수를 몇 번씩 하신다. 4번 오랜만에 많이 소리내서 웃으셨다. 5번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낮잠을 주무셨다. 자, 정답은요? 5번이죠. 예, 오후 2시에서 4시 낮잠. 바꿀 수 없는 내용이 1번부터 보시면 의사소통을 잘 하신다. 얼마나 잘하는데요. 잘이라는 건 애매하죠. 예전이 틀렸고 식사량이 조금 더 틀렸어요. 예전이 얼마나 옛날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번도 보세요. 때때로 대소변 실수를 몇 번씩 하신다. 때때로라는 게 1시간에 몇 번인지 알 수가 없고 몇 번이 2번이라는 건지 3번이라는 건지 알 수가 없죠. 부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오랜만에 많이 소리내서 웃으셨다. 또 뭐가 틀렸나요? 오랜만에가 틀렸고 많이가 틀렸죠. 그래서 객관적인 기록은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보통은 숫자로 표시되는 것들을 객관적 기록이라고 얘기를 해요. 34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내용도 재작년이죠. 2019년 11월 교재가 개편된 다음에 도입된 부분인데 그 이후에 시험 몇 번 안 봤는데 매번마다 나오고 있는 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거예요. 500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1번부터 보시면 의향서 작성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의향서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항암제 투여는 지속된다. 연명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의향서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답은 뭔가요? 5번이죠. 네.
수정할 수 있고요. 작성과 동시가 아니라 요게 상황이 돼야지 발생하는 거고 보호자의 동의가 아니라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다 가능하겠고요. 중단을 명시해도 항암제 투여는 지속한다. 항암제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35번. 폐암 말기 대상자가 나 지쳤어. 나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는 것도 부담되고 살 만큼 다 살았어. 이렇게 여기서 이제 나는 지쳤어. 우리 교재 보면은 따옴표 나와 있습니다. 자, 나 지쳤어는 뭐예요? 맨 마지막 단계 5단계죠. 수용의 단계죠. 5번입니다. 그럼 부정에는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나는 아니야 하면서 가볍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분노는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왜 지금이야?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협은요. 우리 아이 시집갈 때까지 살고 싶어요. 나는 손주 본 다음에 죽고 싶어요. 이렇게 뭔가 조금 더 삶을 연장하려고 하는 건 타협이고 우울은 따옴표가 없습니다. 교재를 찾아보시면 너무 슬퍼서 말을 안 하는 단계. 그 다음에 5단계 수용의 단계는 체념과 함께 이제 나는 지쳤어.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요? 수용. 그래서 따옴표 문제들도 잘 나오고 있는 문제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1교시에 해당하는 필기 문제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